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서 영국에서는 그 빅토리아 여왕의 그 집권 시대를 맞이해서 아주 태평 시대를 누렸습니다. 그때 찰스 다윈이 그 갈라파고스라는 그 섬에 가서 보고, 그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것은 에쿠아도르 옆에 있는 섬인데, 그거는 그 지구 45억 년 동안에 천재지변이 한 번도 그 장소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그런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4억 년이 넘는 단세포 동물도 아직 살고 있고, 생명체죠. 그 아주 고생대 때 생겨난 생명체가 뭐 4억 년이 넘도록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거북이가 2억 년 된 거북이도 있고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를 그 찰스 다윈이 갔다가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예감, 인스피레이션을, 그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의 기원이라는 The Origin of the Species라는 이제 그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또 뭐 명저지요. 그래서 그 책이 말하자면은 그 찰스 다윈을 내 생각을, 사상을 대표하는 그 진화론에 대한 집대성입니다. 근데 그 종의 기원에서 이야기하는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그 진화하는 데에는 두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무테이션인데, 무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런 의지와 뜻이 없었는데 우연하게 그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발생돼서 어떤 그런 사전에 계획도 없고 뜻도 없고 의지도 없었는데 무슨 일이 생겨났다.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런 우연한 것의 연속으로 지속되는 그러한 양상이 진화론의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셀렉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셀렉션은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우연하게 나타나서 무슨 생명체가 생겼다. 그 생겨난 거는 어떤 의지도 없고 뜻도 없었는데 그냥 생겼다. 우연한 분위기에서 생긴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게 생명체다 보니까 그 자연 속에서 자꾸 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더울 때는 좀 온도가 낮은 쪽을 선택해서 피하고, 아주 추울 때는 또 좀 열이 많은 쪽을 선택해서 그 자기 그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우연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생겨났다 할지라도 그 놈이 이제 선택을 할 줄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자연 속의 모든 그 변화에 대응하면서 적응하는 거죠. 그 선택한다고 하는 건 적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셀렉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진화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구의 그 지금 역사를 보면은 뭐 태양계가 지금 생겨난 지가 뭐 45억 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우주, 은하계가 많아요. 뭐 1000억 개나 되는 이런 우주가 많은 은하계들이 담겨 있는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 빅뱅은 137억 년 전에 생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37억 년 전에 그 대폭발이죠. 빅뱅에 의해서 생겨나 가지고 9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90년이 흐르고 난 뒤에 태양계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 45억 년 지나왔기 때문에 그 90억 년을 플러스 하면은 막 135억 년 됐죠. 그 빅뱅이 137억 년 전에
생겼다 그러면은 90억 년이 지나고 난 뒤에 태양계가 생겨서는 그로부터는 한 45억 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45억 년인데 뭐 태양 얘기나 태양계에 있는 다른 행성 얘기는 그만두고 지구가 생겼다. 그 지구는 태양계가 생겨났을 때 뭐 거의 같은 때에 생겨나서 45억 년 뭐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지구도 그랬는데 약 40억 년 그 뒤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 지구의 나이는 한 뭐 5억 년이었을 겁니다. 그 지구가 생겨난 뭐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던 뭐 어디 외부에서 와가지고 태양 주위를 돌던 간에 지구가 그 생성된 지 5억 년쯤 된 상태에서 지구 안에는 물이 없었는데 지구가 그 태양의 그 표면 온도만큼 온도가 높았습니다. 그 5억 년 됐을 때는 뭐 태양의 흑점의 온도 약 6,000도. 그래서 지구가 한 6,000도 되는 그런 불덩어리죠. 그렇게 하면서 태양 주변을 공전했는데 그리로 그 운석들이 굉장히 많이 낙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석들이 많이 낙하했는데 그 운석들은 지구의 그 굉장히 차가운 공간 속에서 그 운석들 안에 그 물이 있었어요. 그 물은 H2O니까 그 우주가 처음 생성됐을 때 빅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한 3분 뒤에 수소가 75% 생기고 헬리움이 25% 생겨가지고 헬리움과 헬리움이 그 융합하면서 베릴리움이 생기고 베릴리움에 또 헬리움이 융합하면서 탄소가 생기고 그 탄소에 또 베릴리움 하나가 융합해서 산소가 생깁니다. 그러면 수소하고 산소하고가 존재했습니다. 이게 지구나 무슨 태양이 있기 전이죠. 빅뱅이 있고 난 이후에 90억 년이 경과하는 그 동안에 우주에 물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합해서 물 분자가 생기는 것이 우리 태양계가 생기는 것 이전입니다. 그래서 태양계는 빅뱅이 있은 이후 90억 년 뒤에 생성되는데 그 이전에 우주 공간에는 수소와 헬리움과 탄소와 산소와 이런 것들이 원소들이 있다 보니까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만나면 물 분자가 되죠. H2O죠. 그것이 태양계가 생기기 전에 상당히 많은 물이 우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그 한 뭐 6,000도쯤 높은 온도가 됐을 때 그 지구로 다량의 굉장히 많은 그 운석들이 낙하했어요. 그때 그 지구의 자전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지금은 자전하는 하루가 24시간인데 그때는 뭐 자전하는 시간이 14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빨랐어요. 24시간의 절반이면은 12시간인데 뭐 절반보다 조금 늦은 거죠. 그래도 뭐 거의 지금 자전 속도의 한 절반쯤 된다. 아마 이렇게 아니 절반이 아니라 2배죠. 지금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의 약 한 2배 정도로 빨리 자전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웠어요. 뭐 지금 38만 킬로미터인데 그때 당시는 24만 5천 킬로미터. 그러니까 달이 지구와 달과 상당히 가까운 지금보다는 가까웠고, 그러면 그 달도 역시 그 지구를 공전하는 시간이 짧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구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지금보다는 짧았으니까. 그러니까 짧았으면은
지구를 공전하는 게 지금 달이 한 28일 내지 29일 만에 지구를 공전하는데 그때는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28일이나 이게 아주 18일이라든가 20일 만에 지구를 공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속도도 빠르고 지구가 또 자전하는 속도도 빠르고 물론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속도도 빨랐을 겁니다.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운석이 많이 지구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운석은 그 안에 물을 담아가지고 있었는데 그 우주 공간이 차갑다 보니까 마이너스 100도, 마이너스 120도 이러다 보니까 그 운석 안에 수분들이 얼었어요. 얼음 상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구 표면으로 낙하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구가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6000도니까 그 운석들이 낙하함과 동시에 그 안에 있었던 그 수분이 녹아서 물로 돼서 바깥에 나오면서 6000도에 그냥 수증기화 돼가지고 물이 그냥 기체화된 거죠. 온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수증기가 돼서는 지구 바깥으로 발산됐습니다. 한동안. 그러니까 운석들이 지구에 막 낙하하면서 지구의 그 뜨거운 열로 인해서 또 그 수분들이 있어 수증기가 기체화된 거죠. 수증기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그땐 대기권도 없었는데 360도로 그 방향으로 수증기들이 분출했죠. 이렇게 되는데 계속해서 운석들이 낙하하면서 지구의 그 표면이 6000도에서 5000도, 4000도, 3000도, 2000도 이렇게 온도가 하강했습니다. 차가운 그 운석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따라서 그 높은 온도에서 물이 기체화로 되는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수증기가 꽉 차 있으면서 지구 표면에는 물이 액체 상태로 있으면서 그 물이 또 끓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수증기로 증발하면서 이런 상태가 한참 계속됐습니다. 그것이 아마 한 2, 3억 년 동안 그런 상태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지구 나이가 지금 45억 년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40억 년 그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이러한 증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몇 천만 년이 지나갔는지 몇 억 년이 지나갔는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결국은 이제 그 물이 액체화된 물이 지구 표면을 덮고 그것이 75%고 육지가 25%, 3대 1입니다. 이거는 75% 대 25%는 이거는 신적인 비율이에요. 그래서 그건 아주 거기서는 이제 아주 이상한 다른 증상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게 되면은 물이 75%고 지구의 육지가 25%면서 지구가 굉장히 뜨거웠죠.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한 비율이 생길 때까지 그 수증기들이 증발해가지고 지구의 360도 방향으로 분출하다가 대기권을 형성했습니다. 그 대기권이 형성돼가지고 그 대기권에 부딪혀서 수증기들이 더 이상 바깥으로 못 나가고 다시 그 낙하에서 비가 돼서 떨어지는 현상이 돼서 그 대류 현상이라고 그러죠. 대류 현상.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액체화된 수분이 수증기로 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대기권에 가서는 좀 냉각돼가지고서는 다시 지구 표면으로 떨어지는 이렇게 되면서 자연적인 냉각이 지구가 냉각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기권이 형성되니까 그 운석들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타서 소실되고 지구 표면으로 낙하하는 것이 적어졌습니다. 그래도 큰 것들은
좀 사이즈가 크기가 줄어들면서 지구 표면에 도달했죠. 이러한 것이 한참 진행되던 중에 지구 표면에는 거대한 그 바다, 오션이 바다가 형성되고 75%의 물이니까 그 다음에 25%의 육지가 형성돼서 거의 뭐 오늘에 이른 겁니다.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구 바깥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 H2O가 태양계가 그 생성되기 이전부터 존재해 있었어요. 있었던 것이 태양계가 형성되면서 지구가 생기면서 많은 운석들이 그 안에 물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우주 공간이 온도가 차가우니까 낮으니까 마이너스 100도 200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어있는 얼음 상태로 있다가 뜨거운 지구 표면에 떨어지면서 그게 녹아서 물이 돼서 나오면서 많은 운석이 떨어지면서 거기서 나온 물들이 지구의 바다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러자 바다가 생기자 거기서 박테리아가 제일 먼저 생겨나고 단세포가 생겨나고 생명들이 생겨나는 것이 찰스 다윈이 얘기한 것처럼 아메바도 생기고 뭐 이런 것이 그 진화가 생명체가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나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야말로 무테이션입니다. 우연한 분위기에서 생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주 원시적인 것은 아메바, 그 다음에 박테리아, 그 다음에 뭐 단세포 생명체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차로 이제 그 지구가 점점 냉각되면서 고생대 그 많은 그 식물들도 생기고 그런데 제일 먼저 물 속에 있는 해초류들이 생겼습니다. 육지에 그 나무나 뭐 잎사귀가 있는 풀이나 이런 게 생기기 전에 바다 안에 해초류들은 뭐 미역처럼 생기고 김 같은 거 그런 해초 파래 뭐 이런 것 같은 것들이 물에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먹이사슬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바다의 생명체들이 먼저 생겼습니다. 그 육지에는 뭐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물에 있는 생명체들이 물뭇 동물이 나와가지고 물에서 살다가 육지로 기어서 올라오기도 하고 뭐 이러한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동안 그 많은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뭐 말하자면 약 지금으로부터 내가 이제 뭐 40억 년 전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는데 약 30억 년 돼서 10억 년이 경과했습니다. 10억 년이 경과했을 때 그러한 그 거대한 바다와 바다 안에 사는 해초류들 또 그리고 거기 아메바나 박테리아나 뭐 단세포 생명체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 10억 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억 년 전에 남아프리카 그때는 뭐 아프리카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이 다 붙어 있었어요. 오스트랄리아, 호주 이런 게 다 붙어 있었습니다. 한 대륙이죠 그게. 그런데 이제 그게 서로 떨어져 나가면서 뭐 대서양도 생기고 인도양도 생기고 그러면서 근데 그것이 다 한때 붙어 있었는데 거기 그 오늘날의 남아프리카겠죠. 근데 그때는 그 남아프리카와 호주와 아메리카가 다 붙어서 한 대륙인데 그 안에 한 중앙지대쯤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보면은 남아프리카입니다. 거기가 남쪽이죠. 거기로 거대한 그 소행성이 거기 추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때 그 크레이터가 그 분화구가 뭐 직경이 한 300km쯤 되는 뭐 엄청난 그 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그때 뭐 그 바다 안에 있는 그 생명체들이 거의 또 전멸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좀 바다에 그런 그 해초리라든가 뭐 이거 생겨나려고 하던 참에 그것들이 또 다 그 전멸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억 년이 지났어요. 한 18억, 지금으로부터 18억 년 전인데, 그때 카나다의 또 온타리오에 소행성이 충돌했는데, 그때도 그 지름이 뭐 한 250km나 되는 뭐 거대한 그 분화구가, 크레이터가 생겼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체를 창조하려는 의지가 있은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찰스 다윈이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테이션입니다. 의지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생명체를 만들겠다,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각종 그 물고기와 나는 짐승과 들짐승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는, 창조하시려면 뜻이 있어야 되죠. 의지가 있어야 되고 뜻이 있어야 되는데, 찰스 다윈의 얘기처럼 지금 지구에 물이 생기면서 지구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생명체들이 서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서 우연하게, 무테이션입니다, 우연하게 생명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진화의 첫 단계인 무테이션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약 30억 년에서 20억 년이라는 10억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 우연한 무테이션에 의해서 생긴 생명체들이 많았어요. 그것이 10억 년이 경과한 다음에 또 소행성이, 거대한 소행성이 분화구가 또 직경이 한 300km나 되는 정도를 이룩하는 것이 떨어져서 그 무테이션으로 돼서 우연하게 생명이 진화하고 있는 물속에 있는 것들이 또 다 소멸됐습니다. 그게 약 지금으로부터 30억 년 이전입니다. 그래서 또 10억 년이 지나가면서 또 생명체들이 진화했어요. 역시 또 무테이션이죠. 우연하게. 그렇게 해서 또 한 10억 년이, 그때는 10억 년이 아니고 한 2억 년쯤 지났습니다. 그 생명체. 그랬는데 직경이 250km나 되는 그런 분화구가 될 만큼 거대한 그러한 또 소행성이, 이번에는 그 남쪽이 아니고 지구의 그 말하자면 그 사우스 아프리카라면 뭐 지구의 남반부인데, 이번에는 카나다, 그러니까 북유럽이죠. 북유럽. 오늘 카나다 온타리오 그 근처입니다. 오늘날에 그러니까 북반구에 또 거대한 그 소행성이 그게 또 내려와서 추락했어요. 그래서 충돌해가지고 그 분화구의 그 직경이 250km나 되는 그런 거대한 크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또 북반부에 그 서식했던 바다에 있는 그 우연하게 무테이션 됐던 생명체들이 또 거의 다 죽었어요. 그것이 무슨 일이겠는가? 이 자체가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그 진화론의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명체를 만들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근데 우연의 그로 해서 무테이션이 돼서 생긴 생명체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멸족시키기 위해서 두 번에 걸친 그 시간 차이는 한 2억 년 차입니다. 두 번에